오늘은 초보 사업자를 위한 기초세법이라는 어떤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첫 시간에는 사업 시작하기 그리고 원천세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세 번째 시간은 종합소득세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초보 사업자지만은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 숫자가 많으시진 않고요. 아무래도 내 첫 사업은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법인 사업자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근로자로서 우리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계실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갓 사회에 이제 나왔는데 취직도 어렵고 내가 그냥 아주 독특한 창의적인 아이템이 있어서 나의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 이해관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게, 우리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창업 아이템이 다르고 뭐 종목이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통적으로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세금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짧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주로 이제 양도상속 증여라고 하는 우리가 자산에 관한 세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이 있죠. 저는 주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많이 이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런 개인 사업 관련된 세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 창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이제 20대나 30 초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세금적인 조언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 투자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세무적인 조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로 원래 이제 사회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차피 회사에서 다 세금을 내주니까 조금 이 사업에 관한 세금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세금보다도 뭔가 그 입지, 우리가 상권 분석을 많이 하시죠. 내가 어디에 업장을 열어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꼭 업장을 열지 않는, 요새는 그 비대면 사업들도 많잖아요.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우리가 세금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 내가 초보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세금 정도 고려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그 1년을 반으로 쪼갤게요.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1기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분석해서 여기 납부세액이 생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매출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내가 100만큼 매출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세액은 10일 거고, 근데 내가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원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내가 60만큼 원재료를 사와서 100만큼 매출을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세액은 100에서 10%인 10일 거고, 매입세액은 60에 10%인 6이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4만큼 10에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거기 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매출 발생시킨 세액과 그리고 내가 사온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구매해온 매입세액은 차감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기 같은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걸 2기라고 합니다. 2기.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기로 하지 않고요. 분기로 쪼개요. 1기 예정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그다음에 2기 확정 7월부터 12월까지 네 분기로 나눕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만 냅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좀 설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10년간 얼마 벌었는지, 아니면 뭐 1개월간 얼마 벌었는지, 1년간 얼마 벌었는지, 그 어떤 정해진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 벌었는지의 어떤 그 기준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1년간 단위로 당신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그거를 내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소득이 우리가 12월 말을 땡 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배달 매출 같은 거, 뭐 수수료 떼고 이런 거 정산하려면 적어도 뭐 한 정산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던 분들, 회사 재무팀에 다니시던 분들은 회사가 회계장부를 12월 30일 딱 마감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손익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뭐 서류 빠진 건 없나 서로 검토를 해보고 매출은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나, 비용은 뭐 빠진 게 없나 보다 보면은 한 2, 3개월 걸리겠죠.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당신의 소득을 확정할 시간을 한 5개월 정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서 가끔가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내가 그 뭐 부업으로 조금 돈은 벌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밀접한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선택해서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사업자도 사업을 한 일에 사업을 개시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이 기본적인 어떤 절세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기점으로 2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날의 어떤 그 개념이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모호하죠. 이게 도대체 시작의 기준이 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내가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비용이 투입된 날을 시작한 날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기로는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비용을 쓰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위한 비용들을 지출한 거를 증빙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서류가 필요하겠죠.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홈택스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무사고시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요새는 세무 공무원분들이 잘 알려주세요. 그냥 그대로 지칭해 주시는 거 그거만 입력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임차했다. 그래서 내 자가 상가를 사서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 없겠지만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떤 목 좋은 상가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도면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계약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면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사업장 소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상호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뭐 짱짱 김치찌개 이렇게 상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짱짱 김치찌개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종들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병원, 약국 이런 것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허가라기보다는 영업 신고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 신고증, 허가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원을 한다, 교육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 반드시 그 교육 신고증, 교육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명이서 공동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좀 이제 실무에 강하고 내 어떤 사업 파트너는 되게 영업에 강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50대 50으로 해서 공동 사업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지금 짱이 누구누구인지, 공동 사업자가 누구누구인지 이제 기재해서 적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주하실 때 전세로 사시는 경우가
살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그 전세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죠? 그 확정일자를 받곤 하잖아요.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냐면 그 임차 계약서를 쓰고 임차 계약서 작성한 거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1일부터 내가 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업장을 빌렸어요. 그래서 음식점이 나는 되게 그 내 음식에 요리에 자신이 있고 내 어떤 음식에 아주 자부심도 있고 그냥 열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100평짜리 상가를 막 큰 걸 빌렸어요. 큰 걸 빌리면 일단 보증금이 당연히 좀 높겠죠. 조그만 이렇게 빌리는 것보다는 보증금이 높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보증금을 잃지 않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제 상가도 이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보증금 예를 들어서 그 상가의 주인 임대인이 뭐 빚을 져가지고 상가가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내가 이런 걸 갖춰놓으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처럼 상가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은 나중에 이 어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업자 등록할 때 보통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사업자 이제 확정일자 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할 세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가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뭐 광주 서구에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광주 세무서, 광주 서구로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장 도장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나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대인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방어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임대차를 해서 내 사무실이 있다던가 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잃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젊은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단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요.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자 등록하실 때 세무서 가셔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실 것.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허가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음식점이죠. 그래서 음식점을 갖고 와봤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음식점에서 주류도 판매할 거다 하면은 주류 판매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2층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에 있거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 이거 보시면은 2층이나 지하로 갈수록 1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뭐 불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난다고 했을 때 이 뭔가 불을 끌어가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1층에 비해서. 면적이 크면은 그만큼 진화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소방필증 발급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걸 바탕으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내가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새는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그 나만의 어떤 그 위탁 판매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의 어떤 쇼핑몰을 열어서 거기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발급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발급받으시면은 우리가 정보이십사에 가면 이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해서 요거를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뭐 한 일주 정도 뒤에 통신 판매업 신고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대가 이게 일종의 등록 업종이어서 이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그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뭐 많진 않고 몇만 원, 한 15,000원이나 35,000원이나 그렇긴 한데 이거 이제 나중에 폐업하실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꼭 이제 말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명세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게 이제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부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어떤 내 사업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 같긴 한데 남는 게 없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조금 낮은 분들한테는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해서 그냥 가계부 정도 쓰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당신께서는 단순히 자영업이 아니고 규모가 커지셨다. 이제 직원도 있고 하나의 사업체로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가계부 수준이 아니고 현금 얼마, 차변 대변 갖춰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를 다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연계자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보통 바로 하시라고 추천드려요. 이게 사업연계자를 바로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이제 일정 사업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아예 수익금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개시하자마자 신고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뭐에 중요하냐면 소득세에서는 요새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를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 감면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세무 뭘 처리하고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까먹으실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살다 보면 까먹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요거 하나 등록 안 했다고 내가 감면 막 100%짜리 감면 못 받고 이러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같이 하시라고 추천드려요. 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때 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내가 그러면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계좌를 등록해야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는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새 대포 통장이니 뭐니 해서 그 새로운 계좌 발급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특히 시중은행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새로 발급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새로운 내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그 사업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발급하신 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잘 안 쓰는 계좌, 잘 안 쓰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실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막 자주 쓰는 계좌, 막 생활비 쓰는 계좌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남한테 보여주기 좀 뭐하니까 조금 잘 안 쓰는 계좌. 내가 정말 사업용으로 필요한 어떤 지출과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잘 안 쓰는 계좌로 해서 등록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신고해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로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쉬워요. 간단하니까 우리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겁이 있으신 분들,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거나 좀 이제 내가 매출이 커지는 사람이 이걸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내 수입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2%다 하면은 내 매출의 2%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매출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가산세가 되는 거죠. 이 200만 원이 큽니다. 자, 사업용계좌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죠. 홈택스 가시면은 로그인을 먼저 하십니다. 이제 보통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인증서라고 하는 게 내 공인인증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나 요새는 그 공동인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신력 있는 업체들이 내 어떤 지위를 인증해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들어가실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개인정보를 변경한다던가 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서로만 들어가야 그 개인인지 확인이 돼야 이제 내가 모든 메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먼저 제일 위에 상단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신고납부 제가 네모 쳐놨죠. 신고납부 클릭하시고 신고납부 클릭하지 않으시고 커서만 올려놔도 됩니다. 커서만 올려놓으시고 여기 중간쯤 보시면은
사업용 계좌 개설이라는 란이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요런 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등록한 곳을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신청 입구분에 당연히 사업자 본인이시니까 본인 체크하시고 요 세무들이 있는 저희가 등록 대신해 드릴 때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하시고 전화번호 보통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메일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공익법인이 아니잖아요. 공익법인이 아니니까 일반 사업용 계좌 하시고 여기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조회해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다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 방법은 이제 뭐 요새는 현금영수 이제 단순 현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가만 한번 저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최근에 현금 쓰신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더 전산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사실 현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다들 이제 빠꿈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들 이제 이런 거 어떤 세금 절세 이런 거에 밝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나 대체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업자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그냥 현금 주고 우리 증빙은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납세자들이 요새는 그 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세무서에 바로 이제 고발해 버려요. 예, 바로 이제 세무서에 이 사람이 현금을 내가 지급을 했는데 대가를 지급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거에 권리 찾는데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응당 요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은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그 전산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뭐 정말 그 속된 말로 쌍팔년도처럼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절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잘 챙기고 빠지는 비용 없이 다 서류를 챙기고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해야지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은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기, 포스 사용할 때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할래요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영업사원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간단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홈페이지 좀 어둡다, 내가 좀 사용하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ARS 우리 126번 홈택스에 전화하셔서 내가 사업을 개시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입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직 가입 의무가 없지만 발행을 이제 하세요라고 권장하는 분들도 있고 발행 의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나 그 어떤 그 최종 소비자분들한테 공급하시는 분들이 주로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보통 2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까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은 지금 뭐 개업하느라 신경 쓰이고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좀 한가해지면은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이것도 금방 잊어먹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사업용 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그냥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제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여행사나 스터디 카페들이 추가가 됐고요. 전통적으로는 전문직 사업자들, 그리고 병원, 의원, 숙박 및 음식점업, 뭐 모텔, 그리고 호텔, 그리고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더해서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런 분들 다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가맹점 의무,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소비자 상대 업종 수익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 아까 우리가 사업용 계좌는 등록하지 않으면 2% 가산세를 낸다라고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깜빡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을 안 했네. 그러고 보면은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법상 부여된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 300만 원 가산세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같이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추계과세 시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사업소득,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당신께서 지금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버셨어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기장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추계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 방법은 장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100만 원 벌었고 거기서 60만 원 지출했으니까 내가 남은 게 4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장부를 일일이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추계과세는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해서 그 보통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분들이 많이 여기에 적용되세요. 매출이 낮거나 이제 가입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장 뭐 장부를 기록하고 세법상 의무를 기대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막 당장부터 뭐 수학, 뭐 미분, 적분 이렇게 하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덧셈 뺄셈부터 배워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추계과세라고 해서 우리 당신께서는 한 100만 원 버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과 비슷한 업종의 분들이 대략 한 60% 정도 비용 쓰시더라. 그러면 요거 비용 60% 반영해서 그냥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단순 경비율은 조금 많이 인정해주고요. 한 뭐 경비율을 한 80% 정도 인정해주고 예컨대 이제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조금만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는 방식의 계산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각종 소득세법상 감면 이런 것들이 배제돼요. 근데 배제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10분이 뭐야 5분이면 되거든요. 5분. 요거 귀찮지만은 사업자 등록 바로 나오고 이제 한 5분만 투자해서 가맹점 가입하시면 내가 가산세 안 내는 건 물론이고 감면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꼭 요거는 유념하시고 메모하시고 내가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그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 이거는 그 세무사가 꼭 하라더라. 이거 가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일일이 내가 음식점을 한번 개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음식점을 위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뭔가 책상, 그리고 탁자 필요할 거고, 뭐 도마, 칼, 뿐만 아니라 뭐 대야, 그릇 이런 거 전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키오스크 기계도 하나 놔야 될 거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주문하는 그 PC들 조그마한 태블릿들 주문해야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재료들 우리 음식점이니까 뭐 야채, 채소 그리고 뭐 가공식품들 주문해야 되겠죠. 냉장고도 필요할 거예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현금으로 이체한 다음에 세액배관세를 전부 이제 받을 수 있으면 편한데 그 실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 내리다 보다가 최저가가 파네. 내가 원하던 거에 최저가를 딱 팔아. 그러면 이제 바로 사야 되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용카드로 긁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4대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적격증빙으로 우리가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와야만 나중에 세법상 어떤 비용이라든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 쓴 증거를 갖고 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로 쓴 것들 일일이 카드 영수증들 다 모아서 막 이렇게 종이에 풀 붙여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내가 이 카드는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홈택스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별도로 뭔가를 증거들을 보관하지 않아도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쓴 모든 전표들, 내역들이 알아서 이 세금 계산할 때 불러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등록하시면 아주 간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업용 계좌,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일일이 영수증 안 모아도 내가 이 카드로 긁으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제일 첫 번째 아까는 신청 제출이었죠. 제일 첫 번째 조회 발급에 마우스만 살짝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지 말고 올려놓으시면 요거는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신용카드란에 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크게 4개 정도, 크게 카드 4장 정도 등록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카드 번호를 이제 최대 50장, 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은행 선택하는 거예요. 내 카드 발급한 은행 선택하시고, 카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는 그 CVC라고 해서 한 3자리 정도 입력하죠, 마지막에. 그거 입력하시고, 이게 등록을 하면은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내가 2월 말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한 15일 정도에 국세청에서 카드 상태 이상 없고 여기도 당신께 맞고 오케이 오케이 요거 오면 등록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이제 등록 완료 처리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등록 완료 처리 전에는 뭐 처리 중 접수 완료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이제 3월 15일부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3월에 이제 지출한 것부터 이제 정보가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1월, 2월에 사업에 사용한 것들이 있으면 요거는 별도로 이 2월분에 해당하는 것만 증빙사 갖추셔서 제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또 여러 개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카드별로 혜택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카드는 정수기 혜택 주고 어떤 카드는 이제 주유비 혜택 주고 어떤 카드는 뭐 뭐랄까요 그 포인트 적립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은행 카드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업이니까 인쇄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합기 그리고 정수기 이런 구독들은 보통 우리은행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두 번째 신한카드가 그 주유비 할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거래처 다니고 하면은 이제 뭐 이거는 두 번째는 기름만 넣는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직원분들 이제 직원을 고용했으면 직원분들 식대, 점심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직원분들 식사하시는 카드를 이렇게 세 번째로 쓰고 있고, 네 번째는 그 외에 뭐 이제 뭐 A4 용지들, 그리고 우리가 뭐 소모품들, 그리고 직원들 이제 간식들, 이런 거 과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번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카드를 이렇게 등록만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옛날 우리 80년대 가면 막 이렇게 90년대만 해도 그랬죠. 이제 종이에다가 막 그 영수증 풀칠한 다음에 뭐 무슨 거막 사인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만 등록함으로 인해서 전표가 다 불러와지니까 얼마나 세상 좋아졌어요. 세상 좋아진 거를 우리도 누려야죠. 이걸 언제 다 모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꼭 추천을 드립니다.